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틱틱붐을 보고서 리뷰를 할 차례인데요. 일단은 저희가 영화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틱틱붐은 우리나라의 렌트라는 뮤지컬로 유명한 뮤지컬 작가 조나단 라슨의 뮤지컬 틱틱붐을 영화화한 거고요. 조나단 라슨이 그 자신이 창작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. 네,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? 저는 생각보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사실 기대감이 사실 별로 없었죠. 네. 하나도 없었죠. 저보다 소망이가 더 기대감이 없었는데 굉장히 익숙할 것 같아서 우리한테 예술가들이 배고픈 얘기인 것 같았고 그리고 이 뮤지컬 영화라는 특성 자체가 감정을 쌓아가다가 그냥 노래로 터트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류의 어떤 클리셰 어떤 공식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던 내가 좀 좋아했던 뮤지컬 영화는 뭐 있는가 했을 때는 레미제라블 정도?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을 실제로 다루고 있는 약간 다큐멘터리 뮤지컬 영화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좀 흥미가 생기면서 보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나는 되게 재밌게 봤고 지난주에 봤던 파워 오브 도그보다 훨씬 재밌고 내 스타일이고 상 다 받아라 이런 느낌이었고 5점 만점에 오랜만에 갑니다. 근데 우리가 놀랬던 건 이제 노미네이트가 너무 안 돼 있더라.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 그런 느낌으로 봤었죠. 이 영화의 형식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자면 틱틱붐의 워크샵이 하나의 자고 그게 형제고 그다음에 플래시백인 거죠 사실 형제가 틱틱붐이고 플래시백으로 슈퍼비아라는 그 뮤지컬을 준비하는 과정이 교차되면서 편집돼서 들어가는 거지. 이거 뮤지컬 영화라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싱스루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만 부르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레미제라블 같은 건데 이 영화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 그 조너선 라슨이 사실 35살에 이제 죽는데 이건 뭐 스포가 아니죠. 30살이 되기 직전에 어떤 그 뮤지컬에 대한 그 워크샵을 준비하면서 겪게 되는 뭐 넓게 말하자면 그런 예술가들의 고난, 절망, 배고픈 자본 앞에서 흔들리는 예술의 가치 뭐 약간 이런 주제들을 담은 영화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. 그 뮤지컬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. 갑자기 뭐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막 감정을 일부러 고조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어떤 자기적인 거를 되게 싫어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다. 실제 화면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떤 뭐 다큐 같은 삽입 장면 같은 거 그런 연출들을 넣으면서 의외로 담담하고 오히려 매력이 있었다. 솔직히 아쉬웠던 점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.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었단 말인가? 그렇다고 막 다 완벽했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좋았던 점 하나를 대표적으로 꼽자라면 이 영화를 통해서 앤드류 가필드에 대해서 관심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다. 중간에 약간 좀 울컥울컥하기도 했고 너무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오스카에서 나무주연상과 편집상에만 올랐는데 나무주연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노미네이트에는 확실히 오를만했다. 오를만했다. 방금 이제 기술적으로 좋았던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서사적으로도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거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런 류의 얘기가 되게 많았었으니까 라라랜드도 그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불안해하고 좌절해하는 그런 얘기니까 이게 엄청나게 유니크하거나 신선하다고 보기는 어렵죠. 유니크함은 라라랜드 엔딩이 이제 다 가져갔었죠. 생각해보면. 성공하기 전까지 반드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거쳐야 했던 그 과정을 두 영화 모두 다루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멜로 이제 플롯을 가져가잖아요. 두 영화 모두 다. 근데 라라랜드는 끝은 반전이 있는 거죠.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래왔던 것과 너무 다른 엔딩으로 끝내버리는 거고 그 멜로 서사에 있어서. 근데 이 영화는 우리한테 충격이나 뭐 신선함을 주진 않지. 그냥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구나 얘네는 이런 느낌이 들고 멜로의 비중이 사실 라라랜드가 더 높고 그치. 요거는 사실 멜로의 비중이 높은 영화라고 보기는 그런 좀 건 어렵지. 아니지. 틱틱붐이 92년도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이 한번 됐던 건데 그 틱틱붐의 내용이라는 게 개인이 아티스트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창작자의 고통과 뭐 이런 거를 다루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질문하는 창작자로서의 질문들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. 미국의 체제들을 비판하고 공성애자들을 비난하는 주류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속 이렇게 묻죠. 틱틱붐이 사실은 좀 더 무거운
내용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었어요. 근데 그 무거움을 좀 덜어주는 장치로서 멜로 플롯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남자가 창작자로서 커가는 과정에 좀 더 혹시 더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닐까? 이 영화가 틱틱붐이 실제 틱틱붐 공연에 비해서.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. 나는 8년 동안 슈퍼비아라는 작품에 준비를 해서 워크숍을 한번 했는데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아요. 근데 이제 다음날 제작자랑 통화를 하는데 제작자가 그 얘기를 하죠. 사람들이 너의 다음 작품에 관심을 갖고 있어. 다음 작품을 기대하고 있어. 이 조나단 라슨이 왜 다음 작품이죠? 이 작품이 평이 좋았는데 근데 이건 너무 팔기에 힘든 연극이야. 아니, 예술적이야. 예술적이고 뮤지컬이야.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브로드웨이에 $50나 내고 와가지고 네가 말하는 그런 무거운 얘기들을 보려고 하겠니? 그 주인공이 실망을 하고 이제 작가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씬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작자가 작가란 계속해서 쓰는 사람이다. 꼭 창작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씩 생각하는 나의 직업의 비전은 무엇인가 어떤 열패감 같은 게 드러나는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. 초반엔 좀 집중이 안 됐었는데 이 영화가 두 가지 형태의 장면들이 교차되는데 나는 조나단 라슨에 대한 기본 정보가 너무 없는 거야. 두 가지 영상의 시차도 모르겠고 뭐가 실제 이야기고 뭐가 연기하고 있는 장면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앞부분 너무 집중을 못한 것 같으니 앞에 10분만 다시 봅시다 하고 봤잖아요. 내가 왜 집중을 못했는지 더 알았어. 그 실황 공연 장면이 있고 실제 내용이 실제 내용이 같이 돌아가는데 이 안에서도 그 앤드류 가필드랑 마이클 친구가 같이 노래를 하고 뮤지컬 연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 거야. 이 실제 장면에서도. 있었지. 근데 그래서 나는 더 헷갈린 거지. 이게 전부 다 그 뮤지컬을 하는 영화인가 보다. 근데 또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헤매던 시간이 초반에 나한텐 그게 좀 있었어. 이 영화는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 정보가 있는 사람이 보는 게 훨씬 더 감동이 오겠지. 나는 너무 몰랐어. 몰랐는데 감동이 있었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. 저 실황 공연 장면이 유튜브에 또 분명 있을 거고 그걸 보면서 뮤지컬 극작가나 뮤지컬 배우로서 꿈을 키워온 많은 아티스트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때 얼마나 첫 장면부터 감동을 하며 집중할 수 있었을까. 여기가 이제 그런 예술 쪽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그런 계통의 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많은 애들의 얼굴이 떠올랐죠.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지. 그렇게 따지면 나는 마이클이구나. 아니지. 마이클은 돈을 많이 벌잖아. 마이클은 BMW가 일단 있어야 되고 맞아. 마이클은 문 열어주는 경비가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. 뉴욕의 이스트 사이드에 살죠. 난 아니었지. 자, 다음은 우리 이 프로젝트의 어떤 큰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. 오스카 이야기. 나무주연상이랑 편집상. 근데 이 중에서 될 만한 게 있어 보이나요? 저는 주연상, 현재까지는. 나무주연상? 저도 고작 두 편 봤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긴 한데 최소한 이제 컴버비치보다는 이 사람이다. 근데 이거 어차피 개인의 취향이니까 이런 영화일수록 굉장히 좀 오버하는 연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려움, 절망감 이런 걸 뭐 벌벌 떤다든지 그렇게까지?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좀 절제돼 있는 것 같아. 그런 게 오히려 설득이 됐다고 해야 되나? 난 되게 즐긴다라는 느낌이 맞아. 이번이 두 번째 노미네이션 핵소고지로 한번 올라갔고 이번에 받으면 좋겠고 못 받더라도 다음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듯. 2021년에 앤드류 가필드가 영화를 생각보다 좀 많이 찍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있고 카메오 수준이긴 하지만 스파이더맨이 있고 그리고 더 아이즈 오브 타미 페이였지. 그 영화 3개가 있는데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받겠지. 그건 너무 아까 나왔던 그 대사잖아. 작가란 무엇인가 계속 쓰는 사람이다. 아니, 배우란 무엇인가 계속 연기하는 사람이다. 왜냐면 뭐 우리 디카프리오 형님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 못 받다가 받았고 아직 젊으니까. 그러니까 더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교두보 같은 그런 맞아. 생각이 좋은 필모를 가져갔다. 그런 부분에서 앤드류 가필드 연기 보는 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하고 맞아. 반면 편집상은 그렇게까지 이걸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. 모르겠어. 편집상에 왜 올라와 있어? 그 교차 편집 때문이라는 거야? 한양대 연극영화과도 하는 건데. 사실 나는 요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감동 얘기를 우리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뮤지컬이 있죠. 해밀턴이라는 뮤지컬.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와 있어요. 물론 번역이 안 돼 있다니까. 한국말로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엄청난 그 무대 만든 사람이 린 마누엘 미란다라는 플러스 사람. 주연. 그 사람이 이제 영화 최초의
상업 데뷔작인가? 이 영화가? 데뷔작이래. 그래서 이 사람 영화도 잘 찍는구나. 나는 이 영화를 보다가 중반에 깨달았어. 감독이 저 사람이었지? 그리고 그 감독이 카메오처럼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. 썬데이에 거기서 그 감독의 얼굴을 보면서 맞아 이랬지? 이 사람이 연출이었지? 이 사람은 뮤지컬 연출도 전 세계 탑이 찍은 거잖아. 영화를 왜 잘 만들고 앉았지? 막 이런 느낌? 여기서도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. 더 여기로도 파고들 생각이 좀 있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모르지.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알 수 없고. 블록버스터 같은 거 찍을 수도 있고. 마블 또 데려갈 수도 있는. 이 사람이 감독상 후보로 올라올 법한데 내 생각에는 작품상 후보로도 주제가상에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. 생각에는 이제 이미 뮤지컬 원곡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새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주제가상까지는 안 넣어준 건 아닐까? 그렇죠? 자, 마지막으로 별점과 한 주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차례인데요. 저는 5점 만점에 오랜만에 4점 갑니다. 4점 너무 센가? 파워보드가 3개였는데 내가 3개 줬어? 3개였던 것 같은데. 저는 별점은 3개. 저 같은 경우에는 3개 반. 저번 주에 내가 쓰려다가 안 쓴 게 이제 굿이었지만 그레이스는 아니었다. 요거를 이제 킵해놨었는데 이번에는 엑설런트는 아니지만 그레이시긴 하다. 요 정도로 한 줄평 해보겠습니다. 저의 한 줄평은 극장에서 한 번 더 보고 싶다. 뮤지컬 틱틱붐 마렵다. 아니, 거기까지는 아니었다. 근데 랜드는 보고 싶다. 극장에서 작년 겨울이었나? 한번 상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상영하면 좀 보고 싶기는 해요. 다시 보고 싶고. 약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게 음악상 부문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공연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안 해주겠지?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같은 거 하겠지. 그래라. 맞아. 그리고 우리 그 얘기 했었죠. 린-마누엘 미란다가 다른 영화에서 또 음악을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노미네이트가 된 거죠. 음악상에. 다음 주는 그럼 그거 볼까? 좋아요. 네, 다음 주는 그러면 엔칸토로 만나겠습니다. 3월 27일 오스카 하는 날까지 저희는 오스카 노미네이트 된 영화 중 OTT로 볼 수 있는 영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안녕. 컷.